네,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오랜만에 양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또 공통적인 부분은 양대 시장이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어떻게 수급상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의 포인트는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예, 오늘 것도 이번 주의 주요 수급 포인트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3대 변수라 그러면은 미국 쪽이 하나가 있겠고요. 미 연준 의장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경기 둔화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이죠.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이슈,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의 어떤 이슈의 어떤 영향력은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 이제 금리 인상 어떤 시기와 관련된 발언은 좀 약간 희석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로 희석이 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도 이제 크림반도의 주민투표 이후에 조금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영향이 좀 감소하는 느낌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급등이 나오면서 관심이 다시 돌리고 있죠. 이번 주에 일정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모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우선 곧 나오겠죠. 24일 중국, 오늘입니다. 3월 HSBC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수가 하나 있고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핵안보 정상회의,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G7 정상회의담이 같이 열리게 되겠죠. 이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 미국 경제 지표에서 꽤 많은데요. 목요일 4분기 GDP 확정치를 더불어서 이 많은 경제 지표들 보시면 주택 관련도 있고 내구재 주문도 있고 소비 지표도 있고 등등해서 꽤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죠. 우선 중국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어떤 쇼크의 어떤 수치 7개월 내 가장 최하였나요? 50을 하회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좋아질까 보다도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해서 얼마나 선방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오늘 좀 보셔야 되겠고, 또 이제 G7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없을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리스크를 또 희석시켰느냐, 증가시켰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리 인상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되겠죠. 얼마나 잘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미 연준과 관련된 리스크를 희석시켜 줄 것인가. 이왕 진행할 단계 같으면은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해서 그게 예상대로 좋게 나올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주요 지표가 되겠고, 특히나 이제 주초에 오늘 이제 주초에 나오는 G7 핵안보 정상회의는 물론 이틀간 합니다만은 이 주초에 월화 정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슈, 이 변수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번 주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중요한 상해 지수의 어떤 반등 정도에 따라서 우리 거래소 낙폭 과대주의 어떤 반등 강도와 지속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종별로 보자면 화학이라든지 철강 등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낙폭 과대되는 업종군들로 또 양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아침 오전에 장 시작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모건 창구를 이용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고 있더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한 500억 정도를 현물 매수가 넘어가다가 지금 거기서 덜컥 걸렸습니다. 한 420억 정도까지 조금 오히려 좀 둔화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은 외국인 매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데 좀 우리가 영향을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중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됐냐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10시 반 이후에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외국인 오늘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만 보이고요. 나머지 업종, 예를 들어 철광화학, 운수장비, 금융서비스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은 제약 운수창고 쪽에 살짝 매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매수 쪽이 보이는데,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서비스, 철강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오랜만에 좀 비싼 느낌이 들죠. 약간씩 엇갈렸는데 조금 오늘은 비쌉니다. 외국인 삼성중공업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쭉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까지
그 기관도 보시면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또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차 딱 보시면은 낙폭 과대주 한눈에 보입니다. 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거의 낙폭 과대주 쪽으로 많이 말려 있다. 뭐 실적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많이 빠진 쪽에 매수가 지금은 일단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에는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떤 포인트를 또 짚어볼까요? 예, 조금씩 변합니다. 네. 약간 변하고 있는데, 역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흐름이 중요하죠. 아침에 이제 모건창구 이용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이런 점은 중요하죠. 얼마나 지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중요한데, 아침에 좀 보였고, 지금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한 500~600억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진행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어떤 국내 기관 수급이 중요한데 금요일 좀 반짝 들어왔다가 오늘은 또 주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낙폭 과대주가 수급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낙폭 과대주로 와르르 갔다가 또 뭐 실적 개별적으로 와르르 갔다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루 손바닥 뒤뜨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해서 실적 우량 개별주 쪽 중심으로 잡고 그걸로 무게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조금 올라가다 밀렸다고 해서 매도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중심을 잡고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단기 매매하는 건 좋은데 그 알파에 대한 낙폭 과대주들이 얼마나 반등이 나오고 또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는 중국의 지표와 중국 상해 지수가 얼마나 반등 나오냐 그걸 보시고 따라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표와 관련해서 또 지수와 관련해서는 다른 전문가 연결해서 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